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의 날이 오는 29일로 결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선고 날짜가 발표된 거예요. 가장 큰 관심사이자 판결의 핵심 쟁점은 바로 말 3마리의 뇌물 여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구입비 34억이 과연 뇌물이냐 아니냐. 이 말들의 소유권이 삼성과 최순실 중 과연 누구냐라는 거겠죠.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여부도 관심이지만 특히 조국 후보자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지소미아 파기 그리고 박근혜 이재용 선고일 결정까지 선고일을 발표한 시점에 대한 의혹까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초유의 재판의 그 대서막이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제 29일에 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의 날까지 결정이 되게 되는데 김弁박사님. 네. 그런데 29일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대법원이 발표를 하는구나라는 인상도 받는데 시점이 굉장히 좀 다르죠. 빨라진 거 맞어요?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 아직까지 선고를 안 하는가에 대해서 날짜조차 잡지 않는 것에 이해가 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또 조국 수석 후보자에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이 있고 있는 이때에 29일로 날짜가 결정됐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의혹이니 가짜뉴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큰 뉴스들이 굉장히 큰 뉴스고요.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결정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한 말에 관한 뇌물죄와 그리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지금 현재 나와 있지만 다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만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금 현재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면 2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또 낮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미치는 파장에 대한 효과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2심 항소심 재판 결과가 대법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로 할 수 있는 결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은 사면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형 확정된다는 거죠.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벌써 이 실형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지 2년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면이라고 하는 카드가 거론될 수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 카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뉴스들이 일파만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29일에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나게 될지도 정말 많은 관심이 주목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설마 김 장관님. 그렇죠? 왜냐하면 사법부와 행정부가 엄연히 분리가 돼 있고 독립이 되어 있는데 뉴스를 뉴스로 덮는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공교롭게 29일로 된 거 아니겠어요? 네. 날짜도 중요하지만 어떤 판결이 나는지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똑같은 사안을 보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한 판단의 내용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단 내용이 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판단을 할 때는 말이 이제 완전히 건네져서 뇌물 액수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그걸 높게 책정을 했고요. 이재용 부의장은 집행유예 주면서 낮은 판결이 났었는데 네. 그때는 이 말이 전해지지 않은 걸로 했습니다. 같은 정권에서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재판에서도 이렇게 각각 해석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다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되면 하급심으로 돌아가서 재판이 한 번 더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때 이재용 삼성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쓰였던 단어가 바로 묵시적인 청탁이었습니다. 예. 듣도 보도 못한 단어였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부쩍 이 묵시적 청탁이 어디까지인지 이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일. 세 사람의 대법원 판결이 다 같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번 판결의 법적 결과가 어떻게 날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